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책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베르테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베르테르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자살한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입니다. 작년에 연예인 설리 씨와 구하라 씨가 자살을 하면서 세간에 많이 떠돌았던 단어입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이름은 오늘 리뷰해볼 책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인 베르테르에서 따온 것입니다. 과연 베르테르는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개념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책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괴테는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정치가, 세계적인 문학가이며 자연 연구가입니다.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도 활약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친합니다. 많은 명작을 남긴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괴테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이 책의 집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가 25살이 되던 봄, 이미 약혼자가 있던 샤로테 부프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한 나머지 괴테는 도망치다시피 귀향을 하게 되고 그 후 그의 친구인 예루살렘이 남편이 있는 부인에게 연정을 품다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괴테는 친구의 이야기와 자신의 체험을 연결하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을 쓰게 되는데 괴테와 친구의 이야기, 줄거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 관계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하면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르테르입니다. 이 베르테르는 로테라는 여자를 짝사랑하게 되는데 이 로테는 알베르트라는 약혼자, 나중에 결혼도 합니다. 즉 정인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로테는 베르테르를 본 이후에 베르테르에 대한 굉장한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알베르트라는 정인자 때문에 사랑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우정보다는 더 높은 그런 호감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테를 통해 알게 된 베르테르와 알베르트는 친구라면 친구인데 그 당시에 지성인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의견을 나누고 토론도 하는 그런 지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머슴이 나오는데요. 이 머슴은 집필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괴테의 친구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머슴은 자신의 여주인, 즉 마님을 짝사랑을 하게 되지만 이 마님은 머슴의 마음을 안 이후에도 그 사랑을 이룰 수 없고 동정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관계를 잘 알게 된다면 베르테르의 슬픔,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더욱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줄거리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테르는 훌륭한 집안의 귀족이었고 재능이 많았으며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상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드물었기에 사회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베르테르를 거만하고 아나무인의 태도를 지녔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베르테르가 어느 고장으로 내려와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르테르는 젊은 친구들이 무도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무도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같이 춤을 출 파트너로 고장의 여성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베르테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멋있는 여성과 사귀게 될 거예요. 홀딱 반하지나 마세요. 벌써 약혼을 했으니까요. 라고. 하지만 베르테르는 이 말에 별로 관심이 없고 흘려 듣게 됩니다. 무도회에 도착한 베르테르. 하지만 고장의 여성의 말대로 로테라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장의 여성 말대로 로테는 알베르트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사이였고 베르테르는 로테가 약혼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로테를 짝사랑하며 따라다니게 되었죠. 로테에 대한 베르테르의 마음을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내 손가락이 로테의 손가락에 닿거나 발이 탁자 밑에서 서로 부딪히기라도 할 때 내 혈관이랑 혈관이 얼마나 마구 뛰고 치솟는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불에라도 된 것처럼 손과 발을 움츠린다. 하지만 곧 다시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서 살며시 몸을 편다.
내 감각 전체가 현기증에 걸린 듯 어지러워진다. 자, 그리고 오늘 나는 그녀를 만난다. 이렇게 외치면 내게는 하루 종일 더 바랄 것이 없어진다. 모든 것이 이 한 가지 희망과 기대 속에 말려 들어가고 만다. 날이 새고 그 내일이 오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찾아 어느 곁에 그녀 옆에 와 있는 것을 느낀다. 주위의 모든 것이 오직 그녀와 관련되어서만 내 눈에 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죠. 여러분은 사랑을 해보셨나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무언가를 건네주다가 느껴지는 그녀의 손가락의 감촉. 밥을 먹다가 신발과 신발이 부딪혔을 때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콩닥콩닥한 순간.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발그레지네요. 데이트 약속을 잡은 날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되고 그녀만 생각나는 하루의 감사함. 할 말이 없지만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어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대화 주제를 찾고 고민하는 그 창작의 고통. 밥을 먹어도 그녀와 같이 먹고 싶고 버스를 타도 그녀와 같이 집에 가고 싶고 영화를 보고 같이 보고 싶고 노래를 들어도 같이 듣고 싶다. 술을 먹어도 같이 먹고 싶다. 나의 세상은 너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나는 입이 귀에 걸리고 눈이 반달이 되는 이 감정. 아무튼 이 베르테르는 로테를 짝사랑하고 로테도 베르테르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대화를 할수록 둘은 너무나 잘 맞는 것이었습니다. 로테는 베르테르를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해 동정하면서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베르테르는 더욱 애가 타며 로테와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은 생각이 더욱 커집니다. 한편 베르테르는 길가에서 어떤 머슴을 보게 되는데요. 그 머슴은 자신의 여주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주인 곁에는 남주인이 있었고 자신이 머슴이기 때문에 여주인에 대한 사랑을 감추며 마음의 고통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머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머슴이 여주인에 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남주인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머슴의 행동에 베르테르는 굉장히 놀랍니다. 베르테르와 머슴은 같은 처지였으나 행동은 달랐던 것입니다. 머슴의 행동을 들은 베르테르, 하지만 베르테르는 이 세상에서 알베르트와 야콘, 결혼을 한 로테와의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음에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눈앞에서 얼씬거리고 있는데 손을 뻗칠 수 없을 때 그 심정이 어떤지 신만이 알 것이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현실에서 로테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통해 저 세상에서 로테와의 만남을 기약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베르트가 로테의 남편이나 저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베르테르에게 죽음은 그의 마지막 기대이자 희망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 책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해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과 그 길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그려내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르테르의 슬픈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로 인해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때 그 마음에는 어떠한 타격이 가해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르테르는 사회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베르테르가 사회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면 로테에 대한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결말을 자살로 끝냈을까요? 역사적 인물 속에서 베르테르와 같은 사회 구성원들과 베르테르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베르테르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에 대한 공부를 통해 개인과 사회 간 관계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겠죠? 혹은 마음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시작한 봉사활동이나 학교활동 등을 통해 상담사, 복지사 등의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규범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의 규범, 즉 사회적 규범의 제약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이루려는 것을 이루지 못한 베르테르와 규범을 어기고서라도 노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머슴, 그리고 베르테르에 대해 마음이 있었지만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면서 베르테르를 끝까지 동정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로테, 그리고 로테와 베르테르의 관계를 알고 있지만 규범을 믿고 있었던 알베르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규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과 연관된 규범 중에 잘못되거나 고쳐야 할 규범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이러한 규범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보고 이로 인해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된 점, 이런 걸 기록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아주 베스트. 혹은 규범을 어기고 이루려는 것을 이루려 했던 머슴처럼 우리 사회에 고정관념이 있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좋겠네요.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분야는 과학, 특히 생활과 관련된 과학이나 윤리, 사회문화, 법과 정치, 특히 법이 조금 연관이 많이 되겠네요. 이러한 과목 안에 있는 여러 개념들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사회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그리고 활동 안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목의 개념이 함께 들어가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사회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집어넣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기부와 자소서는 더욱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입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이로 인해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을 이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통해 느끼는 공감과 따뜻해지는 나의 마음, 그 따뜻한 감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 자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책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